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각 나라들은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정점이 지나고 16일 현재 전날 늘어난 숫자가 74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이탈리아, 유럽 각국들과 같이 지역을 봉쇄하지도 국경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했으며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젠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숫자가 늘어나자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입국 절차는 많은 나라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BBC에 출연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성이 아주 강한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광, 가족 방문 등에 대하여 이 투명성과 정직함을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이 상호 의존 기조를 유지하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모델이 다른 국가에 전달됨으로써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경험을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해 다음에 있을 상황에 보다 나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발언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물을 걸어잠그고 불안해하고 있는 유럽 각국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방송 후에 영국 내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건 한국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무장관이 말하는 거 딱 5분 지켜보고 그녀가 영국의 수상이 되길 바랬다. 나는 그녀가 말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 믿기 힘들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명확하고 명료하다. 영국 보건장관 행콕의 말을 들어봐라. 명확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 세계에서는 이제 한국의 모델을 따르자는 말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탈리아와 한국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응 방식은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대규모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정면 대응 방식을 택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어느 순간 테스트 대상을 좁히고 대신 발병 지역을 봉쇄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며 실패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나라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을 쓸 때 한국은 더 대규모로 더 빨리 테스트해서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스웨덴의 한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대처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정면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르피가로는 한국 정부 시민들의 대응과 자국의 대처를 비교하며 한국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르피가로는 13일판 기사에서 중국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 외면하면서 1억 5천만 명을 억제하며 경제를 중단시키기까지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국가 전체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속한 테스트 능력에 대해 산업계의 동원과 대규모 사회적 투자로 훌륭한 시스템이 구축된 결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모든 사람에게 테스트가 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중화권 언론들도 중국이 아닌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대응은 중국과 정반대다. 그리고 작동한다고 하며 한국의 개방성과 시민들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민의 협력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화권 매체 더웨이는 경제 충돌을 피하려면 한국 모델이 중국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더웨이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국민을 집에서 밥만 먹게 하고 모든 사회활동과 소비활동을 정지시켜서 막는 것이 가능했다며 이 때문에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은 제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대처 방식은 한국 2억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초기에 6시간 만에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진단키트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적인 공무원과 기용이 편리한 경찰 및 군 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뛰어난 시민의식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는 앞으로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국가에 영광과 희망을 주는 원천이 되었다.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여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한국인들이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하고 프랑스 언론과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브리지트 바르드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비난으로 한국을 야만 국가로 표현한 것의 재현과 같은 무식한 멘트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프랑스의 문화적 교만과 한국에 대한 우월함을 정리하면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세계적인 악재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최종 판정자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서 13만 7,875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지난 3월 17일 여행과 이동을 전면 금지한 이동 제한령을 한시적으로 발령했는데 오늘 다시 마크롱 대통령이 5월 11일까지 연장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와중에 프랑스의 예술문화인 등 일부 자유주의 인권운동가들은 프랑스 정부의 이동 제한령과 위치 정보 추적을 통한 격리와 전파 경로 추적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죽어도 좋으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혼자서 그러다가 잘못되면 상관없는데 온 동네 다니면서 전파하게 되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프랑스 매체인 레제코는 지난 6일 온라인판에 C19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 라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실었는데 기고자인 브리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한국은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는 최악의 국가이다. 또 한국은 감시와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 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의 돈을 번다 라면서 프랑스는 이런 한국처럼 전파자 동선 추적과 같은 방식을 검토하는 것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치 추적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측면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며 현재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은 진지하게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을 야만 국가로 매도하는 글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입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해당 글은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한국이 이 와중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주적 절차와 법률 규정에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라고 레제코에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사실 프라델 변호사의 글 이전에도 프랑스 언론에서는 한국의 위치 추적 시스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르몽드지도 5일 C19 추적 때문에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도전을 받고 있다 라는 기사를 통해 개인의 이동 경로가 모든 한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브호텔 공개로 당혹스러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면서 극단적인 여러 사례를 열거하고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변호사의 발언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칼럼이 있는데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노 아르노 기자의 9일자 칼럼입니다. 한국의 방식에 대한 프랑스 의사 결정권자들의 오만을 참을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의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망상과 같은 인식은 결국 프랑스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했고 사생활 침해를 비판하던 프랑스가 도리어 이동 제한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비판하던 오만 방자함은 빨리 치료해야 한다. 프랑스는 지방선거도 못 치르고 취소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한국은 4월 15일 선거도 잘 준비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한국에서 취재하던 프랑스인 사진 기자가 C19 신규 최종 판정자가 되면서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프랑스인의 글이라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인권 침해 등의 망상은 그만두고 프랑스는 빨리 한국을 본받아라. 한국은 권위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협력하는 시민 정신의 실현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프랑스의 계속되는 도발에 우리는 직지심경과 오벨리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지심경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만든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직지심경은 1377년 고려시대 승려 백운화상이 부처님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정리한 책이며 본래 상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권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환과 대여 문제를 놓고 끝도 없는 논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프랑스가 외국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돌려주자는 논의가 있었을 때에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꽁꽁 숨겨놓고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벨리스크는 프랑스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이 탑은 원래 이집트 룩소르의 카르낙 신전 앞에 세워져 있던 기원전 1550년 건축된 두 개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 조형물이 이곳에 위치하게 된 것은 19세기 무렵 이집트의 총독이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콩코드 광장까지 오는데 5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집트는 이 당시 오벨리스크를 프랑스에 넘겨주는 대신 대형 시계 한 개를 받았는데 10년도 못 가 고장이 났고 지금은 폐물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직지심경이나 오벨리스크처럼 수많은 유물들이 역시 합법을 가장해 강대국의 약탈로 빼앗은 것들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스스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국가입니다.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도 프랑스어만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자국 언어를 사랑하며 프랑스 혁명처럼 사회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을 자랑합니다. 이데올로기 논쟁과 경제적 패권주의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프랑스는 모든 것을 포용하며 수용하는 문화적 통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은 유물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으며 문화적 자부심이 온갖 교만과 허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방역 우수성과 창의적인 시스템과 시민사회의 운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국가나 사람들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랑과 교만에 바쁘니까요. 브리지트 바르도의 개고기 논쟁부터 프라델의 위치 추적 앱 논쟁까지 프랑스 지도자층의 무례함은 언제쯤 고쳐질까요? 지금 프랑스에서 이웃이 병원에 실려가고 지인이 슬픈 변을 당하고 있는 끔찍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교만과 허세를 부리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브리지트 바르도의 경우에도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면서 한국인은 야만인이다 라고 거의 20년 동안 전 세계에 떠들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인들은 프랑스의 푸아그라가 더 잔인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해 거위나 오리를 좁은 철장 안에 가둔 채 강제로 음식을 주입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잔인한 오르톨랑 요리는 작은 새를 항아리에 가두어 넣고 20일간 살찌워 정상 크기의 4배까지 커지면 아르마냥 증류수에 익사시켜서 오븐에 굽는 요리입니다. 만드는 방식이 극도로 잔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흰천을 뒤집어 쓰고 먹는 풍습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기 위해 국제기구나 회의석상에까지 나타나서 한국을 욕하는 인터뷰와 시위를 하던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도 폰만 잡고 있을 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던 프랑스도 4월 6일 한국의 C19 방역 대책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한국이 C19에 대한 방역 시스템이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는 것에 찬사를 보내면서 C19와의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높게 평가하는 한국은 C19와의 싸움에서 독특한 방역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중국처럼 강압적인 감시와 통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았고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자유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방치하는 대혼란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스마트한 방역 체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에 성공한 것입니다.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처럼 도시를 봉쇄할 때 강력하게 비난했던 미국과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도 실질적인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들에게는 벌금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구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의 비상사태 대응 능력과 의료보험 제도와 적극적인 국민들의 협조가 결국 C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국은 의료 전문가와 봉사자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항상 창의적인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총체적 협력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C19에 대한 관리 시스템과 능력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번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이 총대를 매는 등 책임을 앞장서서 가담을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없는 의료진들이 몰려들면서 의료 붕괴의 순간을 이겨냈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창의력과 봉사와 희생과 협력을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구 대상인 한국이 된 거죠. 중앙일보 13일자에 보도된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 하와이대 명예교수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없으며 롤모델로서의 국가체제와 시민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권위주의적 국가이거나 막연한 강대국이라고 해서 인정을 받는 시대는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지도자층들이 수시로 한국을 문화적으로 무시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계속 기사화하고 비아냥거릴 때 한국은 상대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달려갑니다.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저력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